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제목이 꽤 길어요. 네. 부모가 아닌 다른 어른이 내 아이를 꾸짖어도 되나요? 라는 주제 제목인데요. 제가 사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조카들을 꾸짖었다고 누나한테 혼났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번 주 독립기념일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사연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나네가 저를 포함한 다른 친척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제 누나한테는 두 자녀들이 있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귀여운 조카들이어서 저도 열심히 놀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장난 수위가 점점 높아지더니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조카들에게 난 비록 삼촌이지만 너네들한테 너무 심한 장난을 당해서 좀 짜증난다. 다시는 이런 장난치지 마라 하며 조용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러더니 얘네들이 울면서 자기 엄마에게 가서 일렀고 얼마 되지 않아 누나가 저한테 와서 네가 뭔데 내 아이들을 혼내. 너 똑바로 들어. 얘는 내 애들이야. 꾸짖어도 내가 꾸짖어. 넌 그럴 권한도 없어.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다른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핀잔을 줬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고 서서히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혹시 틀린 말을 했을까요? 부모가 아니면 그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보일 때도 무조건 이해를 하고 눈 감아줘야 하나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억울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하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굉장히 감정이 드러나는. 그렇죠. 막 네. 나한테 그렇게 해서 내가 그러지 말라 그런 건데 네. 누나가 막 그렇게 나를 화가 나서 또 꾸지려면 하니까 더 자존심도 상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죠. 자기 누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자기 자식을 건드리는 건 못 참는 거죠. 네. 근데 아마 이분이 자기가 이제 결혼해서 아버지가 되면 누나의 심정을 조금 더 이해할 것 같네요. 그렇군요. 네. 아 근데 또 저는 이 부분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냥 이렇게 동생한테 가서 이제 내 애들 왜 혼내냐 하는 거에서 이제 뭐 조용히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다른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또 핀잔을 준 부분 이 부분도 눈에 들어와서 그렇죠. 더 억울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자기 이제 어떤 권위라든가 삼촌으로서의 어떤 위치 네. 이런 게 손상당했다는 그런 감정이 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잘잘못을 떠나서 서로 이렇게 그 이해를 좀 더 서로 했어야 되는 사안인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녀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꾸지람을 당하는 게 아주 속상하죠. 그리고 네. 보호해야 한다는 어떤 의무감도 있고 네네. 그리고 또 자기를 건드리는 것보다 더 이제 못 견뎌야 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혹시 이 누나가 그게 이제 그 정확한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하면서 아이들 말만 듣고 확 그 역정을 낸 게 아닌가 이런 좀 짐작은 돼요. 네. 근데 잘잘못해서 일단 내 영역이 아니잖아요. 바운더리 개념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삼촌이고 뭐 그래도 일단 이 아이들의 훈육은 부모님한테 책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위임을 했다든가 이게 뭐 1시간 동안 애를 돌봐달라든가 책임을 져 이렇게 했다면 그렇게 해도 어느 정도는 허용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같이 막 이렇게 장난치다가 이렇게 일어난 사건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누나가 그 생각보다 더 이제 자녀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의분이 생길 수 있죠.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럴 때는 이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조카한테. 나한테 그러지 마라 한 거지. 너희들 왜 이래 이런 건 아니니까. 네네. 어떤 면에서 좀 심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것도 본인의 책임이잖아요. 나한테는 이 정도까지면 너희는 허용된 거야. 이제 이거를 알려준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꾸지람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 자기 방어를 한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재판을 하면 뭐 옳고 그름을 따지면 그렇게 되지만 일단은 그런 걸 초월해서 네. 감정적인 개입이 되잖아요. 가족끼리.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좋게 모였는데. 그렇죠. 그리고 네. 다른 가족들도 막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의식이 되고 또 이 누나의 입장에서는 자기 두 아이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거스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때 개구장이고 뭐 이렇게 장난을 치고 이럴 수 있을 때 이제 다른 사람 눈에도 거슬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엄마로서 나 이 정도 우리 아이는 얘네들은 내가 보호하고 있어라는 거를 이렇게 좀 더 과시하는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네네.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삼촌이 해야 할 영역은 뭐냐면 딱 얘기할 때 이제 너희들이 왜 이러냐가 아니라 삼촌에게는 이 정도까지만 허용이 된다. 우리가 재밌게 놀아도 이 이상 뭐 삼촌이 그 기분 나쁘게 될 만한 뭐 가서 무슨 뭐 잡아다닐 수도 있고 삼촌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돼서 어떤 선을 그어주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럴 때 이제 뭐 애들을 향해서 뭐 이렇게 역정을 낸다든가 얘네들이 왜 이런다느냐 이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어떤 인격적인 손상을 당하면 그거는 이제 엄마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이제 더 좋은 건 뭐냐면 이제 조용히 누나한테 가서 얘네들 내가 애들하고 이렇게 격이 없이 재미있게 놀아주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건데 이게 조금 지나친 것 같이 느껴져서 내가 좀 이러한 점은 주의가 필요한 것 같다. 뭐 어떤 면에서는 삼촌 자기 물건을 만질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어떤 그 자기가 허용할 수 없는 그 선이 있잖아요. 그걸 네네. 넘었을 때는 만약 그 부모님이 가까이 있으면 부모님한테 요청을 하는 게 베스트예요. 네. 직접 이제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네네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했는데 얘네들이 뭐 악의가 있어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개구장이 행동을 한 거니까 그런 걸 나는 허용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혹시 얘네들이 남의 집 가서도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는 그 주인에게는 그렇게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한계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마 얘네들은 그런 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누나 어떻게 생각해? 이제 이렇게 네. 하는 게 더 바람직했겠죠. 네. 또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혹시 누나 분께서 또 이해를 못 하신다면 좀 또 다른 언쟁이 될 수도 네, 있죠. 언쟁이 될 수 뭐 있죠. 그 정도 애들이 좀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면서 맞아요. 네가 좀 허용하면 어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또 이제 본인은 내가 아무리 조카지만 나는 누구한테든지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건 나는 허용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는 분명히 해야죠. 네.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 그 어린 시절에 네.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대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성전 안에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다니면서 이제 살고 있는 그런 아이들인데 얘네들이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먼저 그 고기를 먼저 먹고 또 그 회막에서 수정되는 여인하고 그런 그 성관계를 맺고 네. 그런 그 비행을 저질렀을 때 엘리가 얘네들을 어떻게 꾸짖냐면 너희들에 대해서 소문이 좋지 않다. 백성들이 너희들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더라. 그렇게 그래서 그런 소문이 들리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꾸지람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엘리를 꾸지람 하시냐면 아이들이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너는 그 아이들을 꾸짖지 아니한 죄를 내 가문에 내가 물리겠다. 이렇게 딱 선언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 부모님은 다른 어른들에 의해서 자기 자녀가 건드리는 것만 보호할 게 아니라 그런 지적을 받았을 때 이 아이들을 자세히 관찰을 해야 돼요. 네. 사실 엘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그 회막이라든지 그런 성소, 지성소가 다 네. 성막에 살고 있는데 그럼 자기가 그걸 먼저 알아야죠. 자기 그렇죠. 아이들이 그렇게 저주를 자청하는 비행을 저지르는 것을 남에 의해서 꾸지람을 받을 때까지 그냥 개방 내버려뒀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제대로 훈계하거나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랬을 때 다른 사람 눈에 의해서 그게 지적이 당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지적했을 때 아이들을 꾸지람하는 방법이 뭐냐면 누가 그러는데 네가 그랬대지. 자 이렇게 되면 이 아이한테는 전혀 그거는 훈계가 아니라는 훈계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그 부모한테 그 책임을 물으신다고. 너의 아이들이 이렇게 비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뭐 하고 있니? 이렇게. 딴 사람한테 들어서 안다는 것 자체가 네.
소홀한 거고 자녀 교육에. 네네. 또 하나는 그렇게 꾸지람하는 방법이 이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이렇게 했다는 걸 자기가 인정하지 않고 남이 그러더라. 남에게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 이 정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는 자기 평판이 더 중요하지 자녀들이 바람직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목표가 부실하다는 거죠. 아, 네네. 그러니까 이 누님의 경우는 자기 아이를 삼촌한테 꾸지람 자기가 받았을 때 삼촌한테 대들 게 아니라 자기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삼촌한테 이런 꾸지람을 들었을까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그렇죠. 꾸지람한 사람한테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 아이가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다른 사람 눈에 꾸지람을 할 만큼 네. 그런 행동을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삼촌이 그런다 너 그렇게 했다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면 그 아이와 삼촌과의 관계가 부정적이 돼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그때부터 삼촌을 좋아하지 않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되고 맞아요. 이제 그 자기 잘못에 대한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보나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죠. 아, 그렇네요. 그래서 반드시 그거를 지켜봐야 돼. 엄마 그럴 때는 얘네들이 어디까지 하나. 네네. 이 버릇없이 구는 게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우리 아이들이 다른 어른들에게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너 누구 뭐 삼촌이 기분 나빠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해야 돼요. 네. 너는 어떤 의도에서 그런 행동을 했고 그런 행동이 왜 상대방에게 이렇게 불쾌감을 줬을까? 그러니까 너는 좋은 의도에서 친밀감에서 그런 행동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분에게는 네가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 네. 남에게 마다가 될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다. 네.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참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게 우리 아이들을 그렇죠. 사랑으로 정말 허용하고 품어야 되는데 또 반면 잘못된 거를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른 누군가가 개입될 때 그렇죠. 제3자가 개입될 때 객관적으로 또 상황 파악을 하는 그 부분이 사실 그렇죠. 지혜가 정말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이렇게 살다 보면 사실 이제 누구의 말에 더 귀 기울이게도 되고 그렇죠. 혹여나 우리 아이가 눈물부터 흘리게 된다면 그렇죠. 속상하죠. 네. 이제 이미 시야와 모든 마음은 아이에게 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아이의 감정으로 이제 누군가를 대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대행자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한테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랬을 때 내가 너희가 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또 보여달라 그러냐?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모는 사랑과 은혜와 진리는 사랑과 훈계해요. 따뜻하게 대할 때는 한없이 따뜻해야 되지만 필요할 때는 딱 훈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두 가지가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부모의 성향이나 자라온 환경이나 자기 가치관에 의해서 어느 한편에 치우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랑에만 치우친다. 그러면 이런 부모는 허용주의 부모라 그래요. 네. 또 어떤 부모는 너무 엄격하기만 해요. 그래서 훈계를 철저하게 하지만 사랑이 부족하다. 이런 부모는 독단적인 부모라 그러면 독재주의가 되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둘 다 안 하는 부모가 있어요. 내버려둔 방임주의라 그래요. 와. 사랑도 안 해주고 훈계도 안 해. 네.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해. 뭐 그리고 이제 애들은 자유롭게 지 맘대로 하게 하는 거야라고 잘못 생각했을 때 방임주의가 됩니다. 그러면 네. 이 허용주의 자녀들은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가 돼버려요. 네. 또 이 방임주의 자녀들은 굉장히 불안정한 자녀가 돼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렇네요. 그렇게 또 독단적인 이 독재주의적인 그런 훈계만 엄격한 그런 부모한테 자란 자녀들은 네. 굉장히 위축된 자녀가 돼요. 그래서 사랑과
그다음에 훈계가 균형이 잘 잡혀서 사랑할 땐 사랑하지만 또 사랑한 방편으로 훈계도 제대로 하는 부모들은 민주적인 부모라 그러는데 그런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은 굉장히 그 예의도 바르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그리고 행실도 올바른 네. 그런 자녀가 되거든요. 네, 네. 그런 부모는 누구나 다 그렇게 되고 싶은데 우리 그 부모들의 성향이 그렇죠. 어느 한 곳에 치우치게 마련이에요. 네네. 그런데 사실 만약 치우친다면 이제 사랑이 치우치는 게 더 안전하긴 하죠. 왜냐하면 사랑을 못 받고 자라면 평생 사랑을 찾아 돌아다니거든요.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요. 사랑받으려고. 성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그런 결핍 때문에.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좀 버르장머리 없이 훈계를 못 받아서 자랐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얻어맞을 수가 있죠. 다른 사람한테 꾸지람도 듣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겠지만 그거는 고쳐진다는 거예요. 헤매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얻어맞게 맞지 부모 대사 꾸지람 안 들은 데서 딴 데서 꾸지람을 듣기 때문에 직장 상사라든지 학교 교사라든지 네. 선배라든지 친구 뭐 여러 방면에서 얘를 건드리는 그 영역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사랑을 못 받으면 이 부모가 주는 사랑처럼 주는 사람 세상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릴 때 못 받으면 평생 hunger for love 그냥 누군가 사랑을 받으려고 이제 막 중독자도 되고 뭐 그다음에 성에 막 이렇게 아무 이성을 만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네. 아무도 채워주질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부모는 아 내가 보지 못하는 우리 아들의 약점을 다른 사람 눈에 뜨이는구나.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도 참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 주셔야 되는 그렇죠. 그런 훈련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아, 내 자녀한테 내가 이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자녀도 마음 상할 수 있고 그렇죠.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또 속상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아주 폭력을 당한 것 같이 심하지는 않지만 네. 말로 그냥 야 그러고 막 혼을 한번 나게 되면 네. 이 아이는 굉장히 주눅도 들고 또 이제 이렇게 눈치도 보게 되고 자존심도 상하고 네. 그다음에는 이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네. 그럴 때 이제 부모가 그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줘야 되죠. 네. 너는 누가 뭐래도 소중하고 그리고 사랑받고 있는 아이야. 그렇지만 그 삼촌이라든가 뭐 선생님이라든가 너를 꾸지람한 것은 너의 인격을 건드리는 건 아니지만 너의 행동 자체를 교정해야 된다는 사인이야. 네. 이제 그걸 분명히 알려줘야죠. 네.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솔직히 이 일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체벌이라는 거를 체벌 제도를 이제 교육 현장에서 없애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떤 권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많이 없어졌잖아요. 지금 근데 새롭게 문제가 떠올랐죠. 맞아요. 자살하는 선생님이 네. 생기고. 그러니까요. 저는 진짜 가슴 아픈 영상을 본 적이 있었던 게 거의 아이들에게는 할아버지 뻘 되는 교사 선생님에게 뭐 침도 뱉고 욕설도 하고 이제 그렇게 그 수업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 누구 한 명도 선생님의 말에 집중하지 않고. 예.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이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시점에 저도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다른 일들을 하면서 가끔씩 어머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아이가 숙제를 안 하면 선생님 혼내셔도 돼요. 라고 하시는데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아 정말 혼내도 되는 건지 그 혼내는 수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건지 이렇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이런 물론 이제 한국 교육 현장과 또 미국의 교육 현장은 너무 다르지만 사실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때로는 사실 저는 이 오늘 사연을 읽을 때 좀 다른 관점으로 봤던 게 어쩌면 우리 엄마가 여기 나오는 그 누나가 조금은 아이를 너무 overprotective 한 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 관점도. 그럼요. 네. 분명히 우리 아이가 누군가에 의해서 꾸지람을 들었다면 네. 그 꾸지람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묻지 말고 이 부모는 먼저 아이를
보호하지만 진짜 보호한다는 게 그 아이를 꾸준한 사람을 직접 상대해서 막 가서 싸움을 거는 이제 자기도 이제는 성인이 된 아무리 남동생 동생이지만 그렇죠. 네. 가서 막 혼내고 뭐 이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또 월권한 거예요. 자기 동생이 월권한 거에 대해서 이제 더 한층 더 월권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부모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자녀가 이럴 때 어떤 면이 다른 사람 눈에 이렇게 불쾌하거나 그렇게 그 버릇없이 보였을까? 그것이 이 사람이 우리 아이들 꾸지람한 사람의 지나친 편견이나 그런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면 정말 우리 아이가 객관적으로 볼 때 내 눈에는 한없이 예쁜 아이지만 남의 눈에는 성가시게 구는 그러면 이 아이는 나와서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가 돼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집에서 끼고 돌아도 밖에 나가서 이렇게 고개 돌리고 아유 쟤 저러네요. 막 이렇게 손가락장을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우리 네네. 아이가 나가서도 사랑스러운 아이가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맞아요.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막 예배 시간에 막 돌아다니고 떠들고 이런 아이들을 부모가 간섭도 안 하고 내버려 둔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상담을 많이 받거든요. 여전사님 결혼 안 하신 여전사님이 이제 아이들을 막 이렇게 막잖아요. 소리 지르지 못하게 하고 돌아다니지 못하게 네네. 하면 그거를 오히려 부모들이 이제 여전사님을 싫어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전사님 막 속상하고 네. 어떻게 부모가 저렇게 자기 자식은 안 건사하면서 네. 그렇게 하는 내가 할 책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왜 그것까지 못하게 하나 막 이렇게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정말 아이를 내가 사랑하는 게 뭔가 그거를 확실하게 아는 게 참 필요해요. 무조건 의하고 너만 쳐가 나만 쳐가 하는 게 사랑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아이를 훈계할 때 사실 더 큰 사랑이 필요한 그런 순간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함부로 뭐 소리를 지른다고 사람들 있는 데서 막 애들을 꾸지람한다고 이러면 안 되지만 그러나 이럴 때 우리 부모가 자기 또 남동생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자기 아이를 데리고 이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하긴 그 자리에 만약에 누나가 있었으면 모든 상황을 다 봤을 수 있었을 그렇죠. 텐데 만약에 안 계셨었더라면 이제 누군가의 말만 아이의 그렇죠. 말만 간접적인 네. 보고를 듣고 네. 이제 판단을 해버린 거죠. 네네. 그렇죠. 네. 그럴 때는 반드시 부모가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네. 삼촌한테 이제 애들이 어떻게 했냐고 물어본다든지 네. 그럴 때 어디까지 했어야 된 거를 아이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그거 네. 있고 또 만약 삼촌이 내가 이 누나 생각에 얘가 너무 결혼도 안 해봐서 모른다. 그래서 아이를 함부로 이렇게 인격적인 대우를 안 해줬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조용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도 하나의 인격체니까 네. 그렇게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일단은 고맙다 그래야 돼. 이 누나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디까지 하면 안 되고를 확실히 알려줘서 고맙다. 근데 그 방법에 있어서 네. 이제 아이들이 뭐 나는 삼촌을 좋아하는 삼촌을 존경하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이제 그런 거 사소한 것 때문에 삼촌을 싫어한다든가 아니면 삼촌을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한다든가 이런 게 싫다 뭐 이렇게 좋게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걸 아마 그냥 네가 무슨 권리가 있어서 뭐 그러냐 이렇게 나왔다는 건 조금 더 네. 지나친 반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박사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어떻게 보면 오늘 결론인 것 같아요. 사실 내 동생이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잖아요. 동생에게 그래 너가 나 대신에 이런 상황에서 너도 분명 해야 될 말을 했겠지. 근데 다음번엔 그런 훈육은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말을 해다오 이렇게 그렇지. 말을 할 수 있었을 그렇죠. 텐데 네 맞아요. 감정이 먼저 앞선 거죠. 누나도. 네. 내 자식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친정 외갓댁이 온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누나 마음속에는 우리 아이들을 우리 그 친정 식구들이 기여겨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섭섭함도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편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형제가 많은데 조카들이 여러 명 있는데 우리 조카만 유난히 이제 또 극성 맞을 수가 성격이 다 애들이 다르니까 네네. 그 행동이 남의 눈에 거슬려 보일 수도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게 또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이제 그런 게 노출되는 게 또 수치감도 있고 네. 자기가 마치 애를 잘못 기른 것 같은 네. 그런 수치감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돼 있지 않나 싶어요. 하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자랄 때 저희 외가족들이 모이면 거의 한 5, 6 식구들이 그렇죠. 한꺼번에 모이면 네. 또 나이 연령대도 너무 다양하고 그렇죠. 네. 근데 꼭 비슷한 무리끼리 있으면 좀 다툼이 일어나고 이러면 그렇죠. 이제 네. 또 꼭 훈육을 하시는 한 분이 계시고 그렇죠. 애들이 여럿이 모이면 또 막 더 이제 네. 다이나믹이 더 커지죠. 맞아요. 또 근데 그 안에서도 누군가만 꼭 혼나면 그렇죠. 이제 그 자존심 상하고 맞아요. 편애당한 것 같은. 맞아요. 성장할 때도 그랬잖아요. 네. 뭐 우리 엄마 아빠는 뭐 언니만 이뻐해 동생만 이뻐해 이런 마음이 있다가 네. 이제 자식을 데리고 왔는데 또 우리 자녀가 그런 대우를 받는다 생각하면 그 어릴 때 가졌던 분노가 또 폭발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예전에 사촌 동생에게 미안하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나는 게 같이 잘못했는데 그 사촌 동생만 혼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20살이 지났는데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때 누나만 안 혼났다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미안해.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오늘 박사님과 얘기하면서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정말 은혜와 진리란 곧 사랑과 훈계 우리 부모님들이 꼭 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부모가 아닌 다른 어른이 내 아이를 꾸짖어도 되나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면서요. 마지막으로 정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꾸지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 꾸지람을 해도 되냐 안 되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녀가 어떤 분야에서 다른 성인 어른들에 의해서 꾸지람을 들었는지 그게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 내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훈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이 부분에 파트 2가 준비되어 있어요. 다른 사연이 또 비슷한데 좀 다른 사연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 주에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박사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을 보내주셔서 네. 중요한 내용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